네, 오늘은 교합에 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고 카페에서 내려가시면 여기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제목은 20 마이크론의 미세한 교합 차이로 교합이 편할 수도 있고 교합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한 잘못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자분은 27번 크랙에 대한 치료를 원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이미 26번, 37번, 16번 치아의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치아의 상태, 턱관절의 모양, 구강 내 상태를 보았을 때 이 환자분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걸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되고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한 걸로 판단됩니다. 27번 치아를 보시면 크랙이 관찰되고 26번과 37번은 이미 크라운 치료되어 있고 또한 16번 치아에도 크라운 치료되어 있으며 새 크라운, 즉 16번, 26번, 37번은 일반 치과의사한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교합이 불편해서 보철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으면 조금 편할까 싶어서 46번은 보철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은 크라운입니다. 하지만 보철과 전문의한테 치료받은 크라운조차도 편하지 않아서 검색하여 저를 찾아온 환자분입니다. 27번 치아의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7번) 크라운을 치료한 이후에 교합이 26번 크라운의 교합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6번의 교합이 낮기 때문에 27번과 37번 사이에서 27번이 크랙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26번의 크라운을 교합을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미세한 교합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합의 문제, 턱관절 문제, 다른 치아에 크랙을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26번 크라운에 의해서 36번 치아에 크랙이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크랙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26번 치아의 크라운 자체 모양이 정상적인 치아의 모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교합 간섭이 발생되어 크랙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7번 크라운 치료를 완료한 후 교합 상태를 보시면 26번의 교합이 전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는 26번 크라운의 교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26번 치아의 교합을 기준으로 27번을 크라운을 제작하거나 조절하였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많은 경우 교합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교합이 낮은 크라운을 했을 때 발생되며 그로 인해서 턱관절 문제까지 발생됩니다. 27번 치료를 완료한 후 환자분은 편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26번에 대한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36번의 안쪽에 보시면 크랙 라인이 관찰되고 26번 크라운 자체가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쪽 치아에 닿으면서 교합 간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이 교합 간섭이 계속 발생된다면 크랙은 더 진행되고 치아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전 상태에서도 보셔도 크랙 라인이 요렇게 보이는 게 크랙 라인입니다. (26번과) 27번 크라운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크라운과 다른 치과에서 한 크라운의 모양을 보시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으나 26번 크라운은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36번과 교합 간섭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테로 스캔해서 보시면 실제로 스캔 데이터랑 심스탁을 넣은 데이터랑 두 개를 비교해서 교합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7번에는 교합이 덜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합이 되며 오히려 36번에 교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스탁에서는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이테로 스캔을 100% 믿는 건 아니고 추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합은 심스탁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주로 교합이 낮은 크라운에 의해서 턱관절 장애랑 교합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합에 문제만 발생되고 어떤 사람들은 턱관절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나누어집니다. 그 차이는 다른 치아, 지금 같은 경우에 27번 치아를 치료했지만 24번과 25번의 치아의 교합이 안정적이라면 단지 26번 치아에 대한 교합이 낮은 거에 의해서 교합에 불편한 것만 발생되지 턱관절까지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우치 교합 24번과 25번이 만약에 교합이 안 좋다면 크라운이 낮았을 경우에 턱관절의 문제까지 발생됩니다. 또한 두 경우의 치료 방법은 좀 다르며 작은 어금니까지 교합이 양호할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로 재치료와 보톡스 치료로 해결되지만 만약에 작은 어금니 교합이 좋지 않다면 교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 보철 치료와 보톡스 치료가 필요합니다. 3주 전에 다른 치과에서 26번과 37번 크라운을 치료한 후 앞니가 닿고 왼쪽 교합이 높고 크라운 치료를 3번 시도했으나 교합이 불편해서 저에게 교합 진단을 온 케이스입니다. 그냥 보시면 교합이 양호해 보이지만 실제 교합은 17번과 26번에서만 교합되지 다른 치아들은 전혀 교합되지 않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26번과 37번을 시행하였고 실제
26번은 교합이 되지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교합이 낮은 상태로, 또한 작은 어금니는 전혀 닿지 않는 교합이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분께 교정 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처럼 작은 어금니의 교합이 안정적이라면 일반적으로 크라운 재치료로 가능하지만, 작은 어금니의 교합이 불완전하다면 교정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원래 환자분으로 돌아가서 27번 치료가 끝난 다음에 26번 크라운 재치료를 원하셔서 26번에 대한 크라운 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6번 크라운을 제거해 본 결과 교합자 치아 삭제 상태를 보면 아래쪽 치아, 즉 36번에 맞게끔, 교합에 맞게끔 치아 삭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로 인해 치아 삭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쪽 크라운 모양이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두께가 1mm, 1mm 이하이기 때문에 치아 삭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크라운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합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교합을 고려한 치아 삭제가 이루어졌을 때만 정상적인 치아 형태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교합을 고려한 치아 삭제를 진행한 결과 적절한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가질 수 있고 교합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라운을 제가 두 개의 크라운을 두 번 제작을 했는데, 첫 번째 크라운은 제가 보았을 때 교합이 낮은 걸로 판단되어 두 번째 크라운을 제작하여 다시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보시면 교합이 하얗게 보이는 정도가 교합의 강도인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 치아를 넣어 봤을 때 교합의 상태를 봤을 때 낮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어금니에 교합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는 16번 크라운의 교합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26번 크라운의 교합을 20 마이크론 정도 높임으로써 작은 어금니에 가해지는 교합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대구치에서의 교합력이 더 강하고 작은 어금니, 소구치에서의 교합이 대구치에 비해서 약하게 되어야만 편한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정도가 20 마이크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20 마이크론이라는 것은 머리카락보다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작은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교합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교합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또한 크라운 치료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교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합을 잘 안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만큼 정확하고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 마이크론을 교합을 높인다는 것은 디지털에 의한 지르코니아 크라운만이 가능할 뿐, 일반적으로 골드 크라운이나 PFN 크라운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20 마이크론을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르코니아 크라운만이 미세한 교합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정확한
교합점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지르코니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교합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독이 될지 모르지만 교합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즉,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합을 전혀 모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6번과 27번 크라운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37번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크라운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크라운과 제가 치료한 크라운의 모양을 보시면 정상적인 치아 모양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교합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 교합 간섭을 줄이기 위한 치아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치료 전 상태랑 비교를 해보시면 26번과 37번 사이에 여유 공간이 전혀 없지만 치료 전에, 치료 후에 보시면 여유 공간을 만듦으로써 교합 간섭을 피할 수 있으며 교합 간섭이 없어져야 크랙 라인 자체가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맞는 치아 삭제를 해야 되며 정확한 지르코니아 크라운 디자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최근에 온 케이스인데 다른 치과에서 36번과 37번 크라운을 하신 상태로 저한테 오셨고 식은담 병소에 의해서 건보일이 발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모양을 보시면 치료 전에 크라운 모양과 제가 치료한 치료 후에 크라운 모양을 비교를 해보시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치료 전 상태는 거의 치아 형태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라운 치료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며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제대로 치료하는 경우는 크라운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신경치료한 결과만 보아도 치과 의사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로 신경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치료 후의 상태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또한 안정적으로 또한 정확한 신경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치과의사랑 보철 치과의사랑 보철 전문의와 차이는 치아 삭제 자체가 수준이 틀립니다. 여기는 제가 치아 삭제를 한 거고 이거는 일반 치과의사들이 한 치아 삭제입니다. 표면 자체가 깨끗하고 치아랑 크라운의 경계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일반 치과의사를 한 케이스를 보시면 경계가 불규칙하며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크라운 자체에 치아와 크라운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합을 고려한 치아 삭제를 한 저의 케이스랑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보시면 훨씬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치료했을 때는 크라운이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출 수 없으며 그 결과는 교합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턱관절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크라운 치료를 단순히 씌우는 치료가 아니라 교합을 만드는 치료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잘하는 치과를 찾아가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잘하는지는 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복불복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치아 삭제의 형태에 따라 크라운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번 크라운이고 치료 전 상태이며 치료 후의 크라운의 모양입니다. 외형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정상적으로 또한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맞는 치아 삭제가 되어야 되며, 또한 그에 맞게끔 치아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하여야 합니다. 1차 디자인은 기공사가 저한테 처음으로 디자인해 준 모양이고, 아래쪽에 있는 2차 디자인은 제가 기공사의 디자인을 보고 수정한 크라운의 모양입니다. 달라진 점은 치아에 씹는 면 자체가 넓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오버젯에 영향을 미치며 오버젯에 의해서 교합 간섭이 발생되고, 또한 교합이 편함을 결정하기 때문에 치아의 크기 조절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공사들이 이런 미세한 것까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치과의사뿐이라도 교합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것은 전혀 조절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공사에게 크라운 디자인을 맡기게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기공사들이 디자인한 것을 제 교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교합의 높이도 앞서 보셨듯이 20마이크론 정도의 높이는 강도를 높이는데, 그 20마이크론이라는 수치는 제 경험상에 어느 정도 높였을 때 교합이 맞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20마이크론의 교합을 높였을 때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작은 어금니에 닿는 교합 자체가 넓게 분포하고 강하게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마이크론을 높인 2차 크라운 치료를 한 후에는 작은 어금니의 교합이 약해지고 오히려 26번의 크라운의 교합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구치의 교합은 약해지고 대구치의 교합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합의 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대구치의 강도와 소구치의 강도는 다릅니다. 치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치아의 사이즈에 맞게끔 그 교합의 강도는 달라져야 되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는 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과연 20마이크론의 교합을 느낄 수 있느냐? 예민한 분들은 느낍니다. 정말 잘 느낍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느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잘하는 곳에 해야 되며, 특히 직원들한테 교합을 조절을 맡기는 치과의사들한테는 절대 치료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치과의사조차도 교합을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시키나 자기가 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디자인, 1차 디자인 크라운의 교합의 강도랑 2차 크라운의 교합의 강도가 20마이크론 차이 나며, 또한 교합을 체크해 보았을 때도 교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6번과 27번 크라운 치료가 끝난 뒤에 환자분은 16번과 46번 크라운도 재치료를 원하셨습니다.
46번 크라운을 재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는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거기에 맞게끔 위에 임시치아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치아에 임시 크라운을 제작한 후 그거 임시 크라운에 맞게끔 16번 치아를 치아 삭제해야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는 안정적인 교합을 갖는 크라운이 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임시치아이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크라운입니다. 위도 마찬가지로 임시치아이며 최종적인 크라운입니다. (16번) 크라운을 보시면 외형이 이렇게 있고 교화면에 봤을 때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46번 또한 교두 경상각이 너무 밋밋한 상태이며 교두 경상각이 저렇게 돼 있으면 전혀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없을 뿐더러 잘 씹히지도 않습니다. 또한 26번은 더더욱 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라운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46번 크라운을 제거하고 임시치아를 제작한 후 교두 경사각과 커스버 윌슨에 맞게끔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그거에 맞게끔 26번 치아를 46번 교합에 맞게끔 16번 치아를 삭제를 한 후 그 결과로 임치아를 제작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는 안정적인 지르코니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교합점을 보시면 명확하게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장점입니다. (16번) 16번 크라운의 전후를 보시면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던 치료 전 상태를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개선하였고 교합면 모양조차도 비정상적으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46번도 보철과 전문의가 했던 크라운이지만 제가 치료한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모양이 다르고 매우 안정적인 교합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 치아 형태이지만 치료 후의 형태를 보시면 교두 경사각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치과의사와 보철과 전문의의 차이도 크지만 보철과 전문의 중에서도 실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즉 잘하는 보철 치과의사랑 일반 치과의사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다른 환자에서 했던 케이스로 보철과 전문의들의 실력 차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6번 크라운을 제작하였고 36번과 37번은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한 상태입니다. 36번과 37번 상태를 보시면 치아 형태가 밋밋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36번에서 37번의 형태에 맞춰서 26번 크라운을 제작하였다면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의 크라운이 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6번, 37번 크라운을 모양을 수정합니다.
밋밋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쉽게 말하면 깎는 겁니다. 다듬어서 정상적인 치아의 형태에 가깝게 모양을 형성한 후 26번 크라운을 제작하면 26번 크라운은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36번과 37번 크라운 치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26번 치아에 대한 크라운 치료를 하러 왔기 때문에 36번과 37번에 대한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맞게끔 26번 크라운을 제작하게 되면 교합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36번과 37번 크라운의 모양을 수정해야 함을 이해시키고 그걸 수정한 다음에 26번 크라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철 전문의의 실력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보철 전문이라도 이렇게 아래쪽 치아를 수정해서 26번 크라운을 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일반 치과의사의 실력과 보철과 전문의의 실력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만 또한 보철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실력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합 안정화 치료라고 해서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을 맞추는 과정으로서 이 실력도 보철과 전문의의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라운을 끼고 그 교합을 조절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교합 안정화 치료 후에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정적 교합이 보이고 동적 교합도 편안하게 좌우를 움직일 수 있는 동적 교합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크라운과 46번 크라운 치료했을 때 찍은 동영상으로서 46번 크라운은 들어가 있고 16번 크라운은 아직까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합을 보시면 14번 치아가 교합이 되고 15번 치아는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7번은 교합이 됩니다. 좌측 또한 교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좌우측 교합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6번 크라운이 장착하게 됩니다. 16번 크라운을 넣고 교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번 치아가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14번 치아에 교합이 되었지만 16번 크라운을 넣고 나서는 14번 치아에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17번과 16번은 모두 교합되고 15번은 원래부터 교합이 되지 않았고 14번은 16번 크라운이 들어간 이후에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좌측은 그대로 교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시 접착을 했고 일주일 후에 교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시면 14번 치아가 교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15번은 일주일 전에 교합되지 않았고 16번과 17번은 일주일 전에 교합이 모두 된 상태였습니다. 14번 치아 교합됩니다. 일주일 전에 교합 안 됐지만 이 의미는
16번 크라운을 교합을 조절할 때 14번 치아를 기준으로 닿게끔 교합을 조절하였다면 일주일 후에 16번 크라운은 교합이 났습니다. 즉 교합을 조절하는 능력에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며 미세한 교합 조정에도 교합이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즉 크라운을 아무리 치아 삭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 모양을 잘 만들고 크라운을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앞에 치아 삭제랑 크라운을 잘 만들었다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교합 조절은 타고난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치과의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 일주일 전에는 교합이 되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에 교합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교합에 대한 이해와 교합에 대한 지식과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좌우 균형 교합이 좌측, 우측 모두 교합이 되고 있고 그거는 좌우측 교합의 균형을 의미하며 전후방적인 앞으로 갈수록 교합이 약해지는 것은 전후방적인 교합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어금니의 교합은 대구치의 교합보다 낮아야 되고 즉 대구치의 교합은 강하고 소구치의 교합은 낮게끔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정적인 교합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치료 후에 크라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6번은 제가 한 거고 37번은 다른 치과에서 한 거고 치아 모양 자체를 보시면 수준의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위쪽 교합도 크라운을 보시면 16번, 26번, 27번 크라운 제가 한 크라운입니다. 대구치의 교합은 강하고 소구치의 교합은 약해져야 되며 좌우측의 교합은 비슷해야 좌우 균형이 맞고 전후 소구치의 교합이 낮고 약하고 대구치가 강해야 전후방적인 정적 교합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냐가 교합을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20마이크론) 차이로 교합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운의 20마이크론은 교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생각해 보시면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 교정 장치로 20마이크론의 교합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투명 교정으로 교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명 교정으로 해서 교합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비절라인 환자들을 다른 치과에서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를 하고 온 환자들의 교합을 제가 보면 어떤 치아는 닿고 어떤 치아는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그 닿는 점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점으로만 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치아는 닿고 어떤 치아 닿지 않으면 닿는 치아들은 계속 힘을 받아서 치아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한 닿지 않은 치아는 교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닿는 점 자체가 점으로 닿는다면 씹히지가 않습니다. 씹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줘서 씹게 되고 그로 인해서 턱에 통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 교정 장치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